이번 황선홍 감독의 대표팀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삼선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표팀에 새로운 선수를 많이 뽑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베스트 11은 아마 클린스만 감독 때랑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오른쪽에 이강인, 중앙에 뭐 손흥민, 이재성, 황인범, 뭐 김영권, 김민재, 김진수, 허령우 등등등. 사실은 원래 우리의 베스트 멤버들은 그렇게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자리, 무조건 바뀔 만한 자리가 바로 황인범의 옆자리가 있죠. 이 자리에 원래는 박용우 선수가 주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용우 선수가 뽑히지 않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박진섭 선수 그리고 백승호 선수 두 명이 뽑혔거든요. 물론 박진섭 선수는 아시안컵 때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적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전으로 뛰지 않았으니까 박진섭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느냐 아니면 백승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느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랬을 때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안컵 때는 앞쪽에 조규성과 손흥민, 좌우 측면에 황희찬과 뭐 이강인 모두 다 올라가 버리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공백이 되게 크게 생겼죠. 여기에 황인범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원에 박용우 한 선수만 남아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용우 선수도 K리그에서 뛸 때 기동력이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이 앞공간을 커버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박용우가 울산에서 뛸 때도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 옆에 누구든 꼭 한 명을 붙여서 두 명이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도록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황인범하고 붙여주니까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박진섭 선수가 위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단단해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여기서 황선홍 감독이 어떤 형태를 가져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시안게임 때도 백승호 선수와 박진섭 선수가 모두 황선홍 감독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의 주전이 박진섭이 아니라 백승호였습니다. 그리고 백승호의 옆에 정호연이 배치된다거나 이럴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 태국과의 두 경기도 박용우가 없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박진섭이 아니라 백승호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백승호 선수가 전문적인 수비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그렇게까지 수비 라인 앞을 잘 보호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도 분명히 우리보다 약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습을 당해서 약간 허무하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백승호 옆에 있는 뭐 정우영 같은 선수가 이제 마치 박용우, 황인범 요 라인처럼 황인범의 역할을 하는 정우영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공격을 조금 더 주도하고 뒤에 백승호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백승호와 황인범이라면 황인범 선수는 조금 더 위쪽에서 볼을 공급할 때 더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좀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백승호 선수가 이 수비 라인 앞에 혼자 남을 가능성이 꽤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안한 형태다. 이제 아무래도 태국이 역습을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본인들보다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 역습을 꽤나 잘했어요. 그리고 이 역습이 기본적으로 라인이 약간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태국이 수비 라인을 절대 엄청 깊숙하게 두거나 이런 팀이 아니거든요. 일부러 역습을 위해서 살짝 올려놓죠. 올려놓은 다음에 이 중앙 지역을 좁은 간격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길 기다려요. 그리고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압박해서 끊어낸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부터 빠른 역습. 이게 태국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아시안컵 때 통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전술을 말레이시아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보다 태국이 강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한테도 우리가 꽤나 고생을 했었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태국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스쿼드가 좋으니까 공격적으로 이 경기를 계속 90분 내내 주도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역습에 대한 대비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승호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수비적으로 잘 보호해 줄 것이냐. 아마 이게 이제 황선홍 감독이 역습을 당하지 않을 만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박진섭 선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백승호 선수보다는 박진섭 선수가 수비적으로 더 전문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인범이 올라가 버리면 미드필더 라인에 혼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단의 구조상 수비 라인 앞에 선수가 어느 정도 위치해야 수비 라인이 보호를 받고 역습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데
그러한 대비가 우리가 아시안컵 때는 너무 안 된다는 게 문제였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수비형 미드필더 요 자리에 정호연 선수 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광주에서 이번 시즌엔 정호연 선수가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맡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광주에서도 정호연과 이순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서도 뽑혔잖아요. 이순민 선수가 이 4-4-2 전형, 광주의 4-4-2 전형에서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 정호연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순민 선수의 장점이 계속 이 활동 반경 넓게 가져가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광주에서 최경록이라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정호연 선수보다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가 오니까, 그리고 이순민 선수가 나갔죠. 그래서 정호연 선수가 약간 이번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 최경록이 공격적인 역할, 이렇게 이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호연 선수도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전술상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정호연 선수가 혼자 남는다 이랬을 때는 사실 박진섭, 백승호보다 더 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광주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광주는 클럽팀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좋아서 간격 유지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을 혼자서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더라도 이 위치에 기본적으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호연 선수도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거거든요. 근데 대표팀은 아무래도 황선홍 감독이 이제 임시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팀은 당연히 클럽보다는 조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 수비 라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이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한 칸 올라갔을 때 요 남아있는 미드필더 한 명을 도와주는 플레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도 아시안 게임 시작하기 전에 중국과의 평가전 2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중국이 너무 거칠게 해서 부상자가 많이 나왔던 그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중국에게도 역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 때는 좌우 풀백을 조금 더 안쪽으로 사용을 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도와주는 이러한 전형을 분명히 가져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에 이번에 왼쪽에 김진수, 오른쪽에 서령우, 이 두 선수가 뽑혔잖아요. 이 두 선수가 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특히나 김진수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보다 언더래핑이 좋은 선수고요.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도 할 수 있고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가운데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황인범과 백승호, 요 이제 3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황인범이 한 칸 올라간다면 이 뒤쪽에 있는 뭐 백승호 혹은 뭐 박진섭, 이런 남아있는 미드필더가 너무 외롭지 않게 서령우라던가 김진수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최근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인버티드 풀백을 뭐 올림픽 대표에서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표팀에서는 의외로 황선홍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을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버티드 풀백 전략이 기본적으로는 황인범 선수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3선 라인에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진섭 말고 없다는 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아시안컵 때처럼 상대가 편안하게 중원을 거쳐서 역습을 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가 말레이시아 전에서도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뒀잖아요. 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월드컵 예선에서 태국에게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역습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 3선 라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으면 하는 이번 A매치 2연전이 아닐까 하네요.